여고생 묻지마 살인입니다. 기사 같이 보실까요? 소주 4병 마신 30대 묻지마 살인. 경찰 꿈꾸던 여고생 귀가 중에 참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26일 0시 44분 새벽이죠. 전남 순천에서 한 30대 남성이 지금 보신 것처럼 소주 4병을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흉기로 묻지마 살해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모습이 CCTV에 담겼어요. 보시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제목에도 나왔습니다. 뭐 소주 4병 마시고 지금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네. 흉기 살인 뒤 맥주집에서 또 술 마시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김수민 의원님. 묻지 말아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모든 살인은 다 악이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시게 마련인데 특히나 이제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동기라든지 계기 이런 것도 없이 곧바로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살인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더 불특정해서 피해자들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즉각적으로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는 살인 범죄 양형 기준에 의해서도 다른 어떤 뭐 살인보다도 더 강한 그런 처벌을 하는 그런 범죄라는 것, 이것은 네. 뭐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어떤 범행의 동기 없이 그냥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네. 전에 이제 이 가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사회적 요건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또 묻지마 살인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살인에 의한 피해자가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네. 사실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뭔가 다른 건에 의한 다른 어떤 뭐 사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좀 더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은 좀 분명합니다. 다만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인데 왜 그럼 묻지마인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술을 먹다가 시비가 또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거기서 싸우다가 또 경찰이 출동을 한 이런 상황이 지금 빚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뭐 단순히 한 번 일어난 것도 놀랍긴 합니다만 김광삼 변호사님. 네. 한편으로는 술 먹었다고 다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만취했다고 다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 처음일까?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그 살인죄의 어떤 특징을 보면 네. 대부분 이제 동기가 있습니다. 원한이 있다랄지 네. 아니면 이제 우발적이랄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묻지 마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단지 피해자는 길가를 가는 중이었고 네. 가해자는 술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 해갖고 살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묻지 마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대해서 묻지 마 범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이제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정신적 어떤 장애, 네.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음주해서 너무나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 12시예요. 그럼 우리가 심야 12시가 좀 넘어서 뭐 이 시간에 왜 이 피해자가 거기를 갔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길거리를 갔을까 위험한 데인데 피해자가 자기 친구를 배웅하고 오는 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정말 뭐 날벼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놓고 이 가해자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사유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이게 워낙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우리가 또 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막을 수 있는 또 대책이 이렇게 또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 게 굉장히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엄벌해서 네. 어떤 형벌의 일반적 예방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네. 참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누구도 이러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기도 사실 어렵다는 거.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네, 묻지마 범죄가 더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막 뛰어서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막 도망을 갑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는 판단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 네. 네, 죄송합니다. 했는데 네, 뭔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네, 나 뭐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범행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김진욱 대변인님 좀 담담하달까요? 이게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그냥 이렇게 툭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 모습을 보고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반성하는 모습 같지는 안 보여요. 뭐 그냥 체념 정도 한 듯하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음주 후 어떤 사고에 대해서 좀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이번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확산돼서 공론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그 음주 후에 주치한 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법원에서 감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치 감경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술을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술을 먹어서 제가 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치 범죄일수록 더 가중 처벌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사실 많은 그 사회의 일각에서는 네. 그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 역시도 오히려 이 음주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주 후에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더 무겁게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운전 같은 경우에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차제에 좀 논의가 좀 확산이 돼서 이 뭐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음주에 의해서 뭐 그 내 행동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정신이 말짱하게 깬 이후에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네. 어떤 좀 이 형을 감해주는 이런 온건한 그런 그 분위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 후에 벌어지는 어떤 범행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어요.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다음.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주 4병 마셨어요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죠. 순전 여고생 살해범 변명인데 말 그대로 변명입니다. 심신미약 안 통할 수도 김광선 변호사님. 심신미약이 안 통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일단 아주 오래전에는요. 네. 술 취해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었다. 우리가 네. 이제 명정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심신미약 감경을 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법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명정 상태로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심신미약이 되면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됐고 아하. 특히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네. 이 술 먹었을 때 심신미약 감경을 못하게 아예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감경은 하지 않는 것이고 네. 그러면 주치감경을 하는 것은 재판부의 이제 재량이단 말이에요. 네. 해줄지 안 해줄지. 근데 최근의 판례에서는 주치감경을 아예 전혀 해준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뭐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을 하더라도 네. 그 심신미약은 자신이 스스로 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신미약이다 할지라도 정신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적어도 반의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범행하고 또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범행의 죄질을 나쁘게 하는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주치감경은 거의 인정해 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도 뭐 묻지마 관련해서 술 먹고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뭐 중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신미약 통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 네. 굉장히 극단적인 중형이 선고돼야 하는 그런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김광삼 변호사님이 잘 단언합니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시는데 단언컨대 주치감경은 없다 이 사건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이 사건 가장 힘든 건 유족들이죠. 유족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근데 막 찢어지죠. 자식 새끼 버려놓고 부모가 마음 필요 하나 없잖아요. 아는 되죠. 심장이 막 찢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찢어만 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네. 관련 사안 법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